14자 2교시 수업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그래서 이러한 24시간 심전도, 홀트 심전도는, 이러한 과격한 운동 주의사항으로 목욕 금지, 실내 온도주의, 심장 이상력이 되어 일기장 쓰게 한다는 거죠, 일기장 쓰기.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두 가지가 있죠. 이 24시간 심전도 유도 방법. 이 채널일 때는 요거. 이 유도 전극 4개, 접지 전극 1개에서 이 전극 5개 이용한. 그래서 이 가슴 쌍근 유도법이죠. 그래서 이 유도 전극 4개하고 접지 전극 1개. 그리고 이 3채널 이 유도 방식에서는 유도 전극 6개, 접지 전극 1개에서 이 전극 7개 이용한. 그래서 요 보면 요 6개가 유도 전극 6개죠. 접지 전극 하나. 그래서 요 CH1 플러스 전극은 이 V5 전극 위치. 그리고 CH2 플러스 전극은 이 V1 전극 위치. 그리고 CH3 플러스 전극은 이 V3 전극 위치이다. V3 전극 위치라는 거죠. 자, 보죠. 그 다음에 이 부하 심전도 한번 보죠. 부하 심전도. 이 부하 심전도, 운동 부하 심전도 목적은 요거, 협심증 진단. 협심증 진단에서 잠재성 심장동맥 질환 진단이다. 첫 번째 이 답차 운동 부하 검사, 이 트레드밀 엑사이즈 테스트죠. TNT라는 거. 이 답차 운동 부하 검사는 전동으로 회전하는 벨트 위에 보행 또는 주행시켜 부하를 주면서 운동 중의 심전도 및 혈압을 관찰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소외성 심장질환 진단이 유효하다. 이 협심증, 이 잠재성 심장동맥 질환 진단. 그 다음에 부하 방법은 이 버루스 프로토콜 이용하죠. 그래서 부하량은 이 벨트의 회전 속도하고 벨트의 각도, 경사도에 따라 조절해요. 이 회전 속도하고 경사도는 3분마다 한 단계씩 목표 심박수 얻을 때까지 부하량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 답차 운동 부하 검사시 필요한 인자가 회전 속도, 각도, 나이가 되겠죠. 이거죠.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면, 자, 보죠. 그림으로. 그래서 이 전극 부착 부위 보면, 가슴 유도는 이 표준 12유도하고 동일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팔다리 유도가 가슴으로 이동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되겠죠. 팔다리 유도가 이거 가슴으로 이동. 요건 이 V1에서 V6 유도가 되고. 자, 실시방법 보죠. 그래서 특히 운동 중에 단계마다 심박동수, 혈압, 심전도는 특히 ST 하강, ST 상승. 이 운동부하 심전도 검사 시 주의사항. 실시 전에 반드시 안정상태의 심전도를 기록한다는 것. 그리고 심폐소생기 반드시 비치. 피검자 가슴 통증 호수 시 적시 중기. 검사 중에 ST하고 T 사용하고 부정맥 변화 완치. 부하후 3분 단위 시간 경과에 따르기. 그 다음에 부하 심전도 이 양성 기준 넣고 있죠. 심근의 진단 기준. 에티 분절 하강 가장 중요한 기준이요. 에티 분절 하강. 이러한 에티 분절 하강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요 에티 분절 하강. 그래서 형태와 관계없이 2mm 이상 하강하고 S형하고 H형 하강의 경우 J점으로부터 0.08초에 1mm 이상의 에티 분절 하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에티 분절이 3mm 하강되었다면 운동부하 검사를 적시 멈춘대나. 그래서 이 운동부하 검사의 요 양성 기준이죠. 에티 분절 하강. T8 평탄화 또는 음성 유파, 에티 상승 1mm 이상의 상승.
현저한 부정맥 출현, 다발성 조기 수축, 심실세동, 상실성 빈맥, 각불동 및 깊은 큐파 출현이나. 그 다음에 이 운동부하 검사의 중지 기준 요구, 에티 변화, 에티 하강, 급격한 혈압저하 및 상승, 가슴 통증 효소, 호흡곤란, 예정별 최대 심박수 도달, 중증 부정맥 출현, 환자가 중지를 원할 때 피로감, 호흡곤란, 천미, 종아리경, 무릎 통증, 어지러움 호소. 기타 부하 심전도로 이 마스터 2계단법 있죠. 그래서 마스터 2계단법에서는요, 연령 성별 체중 요구, 그 다음 자전거 에르고미터미, 저산소 부하시험도 있죠. 약물 부하시험, 심방 페이싱법이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뇌파 검사에 대한 거 보죠. 뇌파 검사. 뇌파 검사 학습 목표도 뇌파 검사의 기초, 뇌파 소견의 특징, 뇌파 기록, 뇌파의 부활법, 인공산물 원인 및 제거법, 수면 상황 검사가 되겠죠. 이 뇌파 검사의 기초가 뇌파 영향을 주는 인자해 놨어요. 이 시각 개폐한 지각자의 통각 해놨죠. 의식 상태 변화, 각성 수면. 그러니까 뇌 발달, 신생아, 유아, 아동, 성인, 노인의 변화. 이 주파수죠, 이거. 1초간에 출현하는 이 파의 횟수가 되겠죠. 이 사이클 퍼 세컨드. 캐럿죠, 다 같은 말이죠. 이 주파수는 이 주기분의 1 곱하기 1000이 되는. 그래서 5Hz 주파수를 갖는 뇌파의 주기는 이 5분의 1 곱하기 1000 하면 200ms가 되는 거. 그래서 이 식에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5Hz 주파수의 주기. 그래서 이 5분의 1 곱하기 1000 하니까 200ms가 되는 주기. 이 뇌파 주파수의 범위 한번 보죠. 뇌파 주파수 범위. 그래서 이 알파파가 813Hz 기본파죠. 정상 성인의 안정각성 눈감기의 기초율도. 이 베타파는 0.3에서 3Hz, 0.5에서 3Hz. 세타파는 4에서 7Hz. 이 느린 파가 되죠. 이 수면 상태, 뇌 활동저하 높은 진폭이나. 이 베타파는 이 14에서 30Hz죠. 빠른 파. 각성 상태, 뇌 활동적. 누뜨기, 암산, 이 낮은 진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진폭은 이 마이크로볼트로 나타내죠. 이 전압, 전이가 되죠. 파의 높이가 돼요. 이 저전이파죠. 낮은 진폭 전이파. 20 마이크로볼트 이하의 파죠. 이거. 이 음성파는 이 기선에서 상향으로 나타나죠. 이 뇌파 극성 심전도와 반대죠. 양성파는 기선에서 하향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상해가 위상역전 노죠. 요 이상파의 초점으로 쓰면. 그래서 요 그림상에 요 C3 요거죠. 그래서 위상역전에 의한 이상초점 확인. 초점은 C3에 있다는 거예요. 위상역전, 이상파의 초점. 그래서 요 보면 이상뇌파의 출현 양식 해가지고 강금성은 이상뇌파가 전체 유도 출현,
국한성은 말 그대로 이 제한된 부위 출현이죠. 이 상대파가. 그래서 이 초전성하고 영역성, 방구성 나눠놓고 있죠. 이 한쪽 방구 전부처럼 방구성. 약간 넓은 영역성. 그러니까 비교적 좁은 부위에 국한 출현이 초전성이 돼요. 그래서 그림으로 볼 때 여기 초점성이고, 그 다음에 영역성 해놨죠. 그리고 이거 방구성 이런. 그 다음에 파형의 형태인데 돌발파해가 이 극파, 주기가 이 80ms 이하, 30에서 80ms. 지속 시간은 12분의 1초 이하의 날카로운 파예요. 극파. 그 다음에 예파가 나오죠. 예파는 요 보면 주기가 80ms 이상, 80에서 200ms. 지속 시간은 5분의 1에서 12분의 1초의 날카로운 파. 그래서 이 극파하고 예파의 진단 기준은 주기가 80ms라는 거예요. 80ms 이하, 80ms 이상. 이 극파, 예파의 진단 기준, 주기 80ms 이하. 그 다음에 요 가서 14Hz하고 6Hz의 양성극파. 이거는 이 자율신경 발작에서 볼 수 있겠죠. 자율신경 발작 출현. 그 다음 삼상성 서파 요거. 이 삼상성파. 이 삼상성파는 요 보면 이 간성 혼수가 되겠죠. 간성. 삼성. 그 다음 평산 뇌파이가 이거 뇌사 상태는 감도 2마이크로볼트에서 1mm 이상의 파형이 관찰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이 복합해가지고, 이 3Hz 극느림파 복합은 요거. 이거는 이 소발작 간질이죠. 결심발작. 그 다음에 이 다극느림파 복합은 이 간대성 근경련 발작에서 출현하죠. 다극느림파 복합. 간대성 근경련 발작에서 출현. 그 다음에 1.5하고 2.5Hz의 예느림파 복합이고 1.5에서 2.5Hz의 예느림파 복합. 이거는 레녹스 정원이죠. 레녹스 정원. 그 다음에 K복합파 나오죠. 요 그림으로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K복합파는 이 얕은 수면기, 스테이지 2죠. 스테이지 2. 수면 2단계죠. 얕은 수면기에서 이 소리 자극에서 출현하는 소리 자극에서. 그래서 2 내지 3상승의 높은 진폭 느림파로 나타나죠. 2 내지 3상승의 높은 진폭 느림파. 이게 K복합파죠. K복합파. 그래서 이 K복합파는 2 내지 3상승의 높은 진폭 느림파가 되겠다. 주로 수면 반추파를 동반한다 해놨어요. 실사에. 그리고 이 얕은 수면기 스테이지 2에 이 소리 자극에서 출현합니다. 이 K복합파죠. K복합. 정상인에서 보여진다 해놨어요. 정상 성인의 각성치 뇌파에가 기초율동이 나오는데, 기초율동. 정상 뇌파의 기준해가 안전각성 눈감기 상태 뇌파 중에서 가장 주체를 이루는 일부터. 그래서 이거 보면 정상 성인의 안전각성 눈감기 시 뇌파에가 알파파가 주체가 된다. 그리고 베타파 혼합되는 양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뒤통수부의 10Hz 전후에 알파파 우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뒤통수부의 알파파는 진폭이 높고 이 점정 증감 현상이죠. 율동성이 좋다. 그 다음에 이마부, 중심부, 앞관자부에서는 낮은 진폭의 베타파가 우세하다.
그리고 극소수의 세타파가 저진폭으로 혼입할 수 있다. 그 다음 높은 진폭의 대타파는 전혀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높은 진폭의 대타파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뉴스의 좌우 대칭. 그래서 이 정상 뇌파의 기준에 대한 걸 잘 써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 자극에 대한 알파파의 변화가 알파파의 억제, 이 알파 브라킹이죠. 알파파의 억제. 그래서 눈뜨기나 이 지각 자극에 의해서 진폭이 감소되고 불규칙적인 저진폭인 이 빠른 저진폭 알파의 베타파로 대체돼요. 그래서 이렇게 알파파가 나타났다가 이 눈뜨기 시켰죠. 눈뜨기. 이 눈뜨기를 시키니까 이 알파파가 이 억제되는 거예요. 이거죠. 알파 브라킹 포지션. 그래서 이 눈뜨기에서 알파파의 진폭 감소도 불규칙적 저진폭 빠른 파인 베타파로 이 대체된 알파파예요. 그래서 요 그림도 그렇죠. 이 눈뜨기 하니까 이러한 그 알파파의 그 억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백칭 앤드 베닝해가 이 진폭이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이 점정 증감을 볼 수 있죠. 이 점정 증감을 볼 수 있어요. 요거는 알파파의 억제가 되겠죠. 이렇게. 이 기한을 시키면서 알파파 억제가 돼요. 그래서 원인 보면 눈뜨기에 한 그 시각자극, 소리에 한 청각자극, 통각의 피부자극. 그 다음에 요 역설적 그 알파 억제 나오죠. 역설적 알파 억제. 항상 인면시 뇌파를 보이다가 기한을 시키면 반대로 알파가 율동적으로 연속해서 나타납니다. 이 역설적 알파 억제는 요 기면병이죠. 이거 나크랩시, 발작성 수면이죠. 그래서 기면병, 발작성 수면 보면 배란의 불가항력적인 수면 가다가 주정상, 수면 발작, 이 수면 마비, 탄력 발작, 인면시 한각 등이 주정. 그래서 여기 역설적 알파 억제죠. 이 기한을 시키니까 알파파가 이렇게 율동적으로 연속해서 보이시죠. 기한을 시키니까. 그래서 역설적 알파 억제를 보이죠. 그 다음에 이 좌우차하고 대칭성의 결연은 이 대칭성의 결연은 정상에서 나타나는 파가 한쪽에서 결여되어 있으면 이상입니다. 좌우차는 뒤통수부에서는 진폭에서 50% 이상, 주파수에는 10% 이상 좌우차 있으면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수면 뇌파 보죠. 수면 뇌파. 이 수면 뇌파 가서 보면 이 각성 단계죠. 스테이지 웨이트가 각성기. 각성기에는 알파파 50%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수면 1단계가 스테이지 1. 이 얕은 수면 초기, 경수면 초기를 말하죠. 조령기능. 얕은 수면 초기, 경수면. 이때는 알파파가 50% 이하. 그 다음에 이때는 이 알파파 연속성이 진폭이 현저한 저하해놓고, 그 다음에 스테이지 1의 수면 1단계에서는 낮은 진폭의 베타파하고 세타파가 출현하죠. 이 잠묵계파. 그래서 이 낮은 진폭의 베타파, 세타파 출현. 그리고 중심 마루 부위에서 2 내지 3 상승의 높은 진폭 누리파, 이거 봉우리파 출현한다는 거. 이 스테이지 1의 봉우리파 출현. 그래서 이 스테이지 1에서는 중심 마루 부위에서 2 내지 3 상승의 높은 진폭 누리파에 봉우리파 출현한다. 그 다음에 이 스테이지 2해가 수면 2단계에는 그 얕은 수면기, 경수면기죠. 그래서 이때는 이 봉우리파하고 방추파 혼재해 놨어요. 수면 1단계 특징이다. 봉우리파, 방추파 혼재. 그리고 12에서 14일째 수면 방추파 출현한 중심 마루 부위에 12에서 14일째 수면 방추파 출현. 그리고 이 K복합파 출현하죠. K복합파. 그리고 수면 2단계 때 이상 뇌파 출현율 증가죠. 이상 뇌파 출현. 그 다음에 이 수면 3단계, 이 중등도 수면기죠. 수면 3단계. 그래서 이 수면 3단계에서 이 중등도 수면기에서
이 대차파 2Hz 이하 70 마이크로볼트 이상의 높은 진폭 느림파가 20에서 50% 출현. 그리고 수면 4단계 스테이지 4는 깊은 수면기, 심수면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대차파 2Hz 이하 75 마이크로볼트 이상의 높은 진폭 느림파가 50% 이상 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 램 수면기 나오죠. 이 역사적 수면기가 램 수면기. 그래서 이 낮은 진폭 느림파, 빠른파 출현율 증가. 그래서 이 뇌파는 이 스테이지 1하고 같죠. 스테이지 1. 조금 전에 스테이지 1 파이 나타나죠. 낮은 진폭 베타파, 세타파 출현. 그래서 낮은 진폭 이 베타파, 세타파 출현. 그리고 이 K복합파하고 수면 방침파는 관찰되지 않는다. 이 자극에 대한 각성 예치 증가. 이 빠른 눈 운동 볼 수가 있죠. 이 램 수면기. 그리고 근긴장 저하 볼 수가 있고, 램 수면기. 그리고 뇌 대사 활동 증가, 이 꿈꾸는 시기고. 그 다음에 이 자율신경 변화가 있죠. 이 램 수면기. 그래서 심박동수 증가, 호흡 및 맥박 수분 규칙. 그 다음에 발기, 내장 운동 정지 등 변화. 그래서 이러한 자율신경 변화, 심박동수 증가, 호흡하고 맥박 수분 규칙. 자, 그 다음 보죠. 이 뇌파 기록에 대한 거 한번 보죠. 뇌파 기록. 이 전극 배치가 이 1020 법은 다른 데 해놨어요. 왼쪽 홀수죠. 오른쪽 자. 그러니까 우리 득계사항에 이 19개 전극, 좌우 깃불에 2개 전극. 그 다음 좌우 대칭으로 전극 배치. 전극과 거리 일정 3에 4cm. 그 다음에요, 이 1020 법에 전극명, 부위명, 전극 위치해 놨어요. 그래서 FP1, FP2는 이 이마극이죠. 좌우 이마. 그 다음 F3, F4는 좌우 이마구. 그 다음 P3, P4 좌우 중심부. P3, P4 좌우 마루구. O1, O2 좌우 뒤통수부. F3, F4 좌우 앞간자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요, 이 T3, T8, T7, T8, T3, T4요거 좌우 가운데 간자. 그 다음에 P7, P8 또는 이 T5, T6요거 좌우 뒤간자. 그 다음에 FZ는 가운데 이마구 정중 전두부에 났죠. 그 다음 CZ는 가운데 중심부. PZ는 이 가운데 마루. 그리고 A1, A2는 좌우 깃불이 돼요. 그래서 이 1010 법의 전극명하고 그 다음 부위가 잘 나와 있죠. 이 전극 위치에. 자, 그 다음 보죠. 그래서 요 보면 이 전극 부착 부위 FP1, FP2, F7, F3, FZ, F4, F8. 그 다음 P7, C3, CZ, C4, T8. 그 다음 P7, P3, PZ, P4, P8. 그 다음 O1, O2. 그 다음 A1, A2 전극이. 그래서 요 CZ 전극이 전극 부착 시 제일 먼저 찾는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O1, O2 요거 시각 영역에 해당 알파 율동이 가장 잘 보이고 성강 자극에 의한 강 자극 유도 반응이 잘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요 유도 방법. 뇌파의 흑성은 심전도 파형과 반대다. 그래서 G1에서 G2 빼면 뇌파 전압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G1이 마이너스 50 마이크로볼트, G2가 플러스 30 마이크로볼트라면 마이너스 50에서 이 마이너스 30 빼니까 마이너스 80 마이크로볼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상향표로 기록되는.
이 내파극성 심전파인 거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면 마이너스 20 마이크로볼트, 마이너스 10 마이크로볼트죠. 빼니까 이 마이너스 10 마이크로볼트죠. 그래서 이 상향파로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래서 다 이 마찬가지죠. 빼니까 마이너스 30 마이크로볼트니까 이렇게 되고, 빼니까 플러스 30 마이크로볼트니까 이렇게 되고, 빼니까 플러스 10 마이크로볼트니까 이렇게 되고, 빼니까 그 0 마이크로볼트니까 이렇게 되고. 이 당적 유도법은 이 기준 유도법이죠. 그래서 이 원리 보면 G1은 이 머리덮개 상에서 뇌파 활동이 있는 부위의 활성 전극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G2는 이 뇌파 활동이 없는 부위의 비활성 전극 입력에서 그 사이 전이시켜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G1 전극은 머리덮개 상 전극, G2는 깃불 전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당극 유도법은 G1, G2하고 이렇게 그 깃불 전극하고 연결이 되는. 그래서 이 당극 유도법은 G2 전극해가 깃불 전극이죠. 이 깃불 이 전극하고 이렇게 가까운 이 두피상 전극하고 연결되는. 이 깃불 전극하고 두피상 전극하고 연결되는. 이 방법이 그 당극 유도법, 기준 유도법이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당극 유도법의 그 장점으로는 이 활성 전극 아래에 있는 뇌의 전이 변동을 절대치에 가깝게 기록할 수 있다. 그리고 서파에서는 최대 진폭을 나타내는 부위가 초점 부위로 간주된다. 그리고 전체의 위치한 관계를 파악하는 데 적합하죠. 그리고 대뇌 결제 아래 침부 이상을 쉽게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 당극 유도법의 그 단점으로는 미세한 국소 차이나 초점의 확인이 정확하지 않다. 전극 간의 길이가 길어서 인공 산물이 쉽게 들어간다고요. 그 다음에 반자부 루파에 의한 기준 전극의 활성화가 우려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 장점, 단점이 돼요. 그 다음에 이 쌍극 유도법 보죠. 쌍극 유도법. 이 경우에는 이 G1하고 G2를 모두 활성 전극으로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활성 전극 간에 전이차 기록한다. 그래서 이 기준 전극은 사용하지 않으면 해놨어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면 이 세로 연결 쌍극, 가로 연결 쌍극 해놨죠. 그래서 이 장단점 한번 보죠. 이 쌍극 유도법의 장점은 선한 것처럼 위상 역전에 의한 초점 발견이 용이하다는. 쌍극 유도법의 장점, 위상 역전에 의한 초점 발견이 용이하다. 그 다음에 대뇌 끝의 표면에 가까운 이상 소견의 대칭부 및 근접부와의 비교가 용이하다. 그 다음 인공 산물이 들어가기 어렵다. 그 다음에 그 단점을 보죠. 쌍극 유도법의 단점. 파형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 진폭만으로는 이상 부위의 국제 결정이 어렵다. 그 다음에는 그 전극거리가 정확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정확하지 않으면 초점이 불명료해요. 그 다음에 몽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지나가죠. 지나가고 뇌파계가 나오고 전극이 나오는데 그다음 지나가죠. 지나가도록 하죠. 계속 보면 이 성강용 램프라는 거죠. 이 광자극장치요. 그림이 성강용 램프. 그래서 보통 눈앞 20에서 30cm 위치에 놓고 사용한다는 거죠. 이 성강자극 유발법이 이용되죠. 광자극장치죠. 이 성강용 램프.
뇌파 유발법 한번 보죠. 유발법. 이 뇌파 유발법, 이거 부활법에 대한 이야기. 이 첫 번째 이 눈뜨기 눈감기가 나오죠. 눈뜨기 눈감기. EOEC라고 그러죠. Eye open, eye close. 이 첫 번째 방법을 보면 안정 눈감기 상태에서 5 내지 10초간 개폐안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눈 뜨세요, 눈 감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 몽타 중에 적어도 1회 이상 진행한다. 그래서 이 반응을 보면 정상 반응은 눈 뜨기 시 알파파의 억제를 보인다. 그래서 이 어색한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 뜨기 눈 감기의 그 뇌파 유발법이죠, EOEC. 그래서 정상 반응은 눈 뜨기 시에 알파파의 억제를 보이죠. 의식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상 반응해가 이 눈 감기 눈 뜨기 눈 감기로 옮기진 직후에 비정상파가 잘 나타납니다. 그 다음이 과호흡 보죠, 과호흡. 이거 HV라 그러죠, 과호흡, 하이퍼벤틸레이션. 이 방법을 보면 가볍게 눈을 감은 상태에서 1분 동안에 20에서 30회 정도의 규칙적인 심호흡을 3분간 하는 거예요. 3분간. 그래서 이 가호흡은 이 HV는 요 3분간 한다. 가볍게 눈을 감은 상태에서 1분 동안에 20, 30회 정도의 규칙적인 심호흡을 3분간 계속시킨다. 그리고 가호흡 종료 후에도 2 내지 3분간 연속해서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가호흡의 반응으로는 정상 반응에가 이 빌드업, 이거 정강 현상 보인다. 이 빌드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호흡의 정상 반응에 빌드업, 정강 현상 보이는데, 가호흡 외에 전반적으로 파형의 진폭 정대, 가호흡 외에 전반적으로 파형의 진폭이 정대하고 습하가 혼입이 되는, 습하의 혼입이 좌우 동기성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고심평 습하가 필요하는. 이걸 빌드업, 정강이라고 하죠, 빌드업. 그 다음, 이러한 빌드업은 가호흡 중지 후에 이 30초에서 1분 이내 본래의 가호흡 전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빌드업, 정강은 가호흡 중지 후 30초에서 1분 이내에 본래의 가호흡 전 상태로 되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상 반응으로 보면 지연성 정강이 있죠. 가호흡 종료 후에 1분이 지났어도 빌드업이 계속되는 경우. 이걸 지연성 정강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지연성 정강은 뇌기능 장애 의심할 수가 있죠. 뇌기능. 그 다음에 이 재정강이 나오죠. 가호흡 종료 후에 본래 상태로 돌아왔다가 다시 뒤늦게 이러한 빌드업 현상이 보이는 거. 다시 뒤늦게 정강 현상이. 이 재정강은 이 모야병에서 출현한다는 거죠. 모야보야. 그래서 이 재정강의 뜻은 이거죠. 가호흡 종료 후에도. 가호흡 종료 후에 본래 상태로 이렇게 되돌아왔다가 다시 뒤늦게 이 빌드업 현상, 이 정강 현상을 보이는 거. 이 모야병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재정강. 그리고 이 가호흡 때 또 볼 수 있는 것으로 요거 중요하죠. 3S 극습화 복합 출현하는 거. 이 실신발작, 소발작, 결신발작이죠. 실신발작, 소발작, 결신발작. 그리고 이러한 다극습화 출현은 근경련성 환자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보면 이 여정에 따라 차이가 있어. 성인은 변화가 있지만 소아는 정상에서도 대다수 정강 현상을 보인다. 그리고 금기되는 환자애가 중증심질환, 호흡부전, 뇌혈관 장애 등의 환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성강자극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이 PS라 그래요. 포틱스테미. 이 방법에 가서 보면 백색 성강능 램프를 피검자의 눈앞 20에서 30cm 위치에 중앙으로 조사되도록 맞춘 후 이 10초 자극하고 10초 쉬는 방법으로 반복한다. 그리고 이때 그 자극은 저빈도에서 고빈도의 순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8에서 이 10이 한 15가 되죠. 8에서 15에 되죠.
그래서 8에서 15Hz 사이가 가장 유효한 성인에는. 그 다음에 반응에 가서 보면 이 정상 반응에가 이 광자극 유도 반응, 광구동이라고 했어요. 영어로 포틱 드라이브. 그래서 광자극 빈도 횟수를 말하겠죠. 광자극 횟수와 동기에서 뒤통수 마루 부위에 나타난 특이한 파입니다. 연소자일수록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고 이상 반응으로서는 이 광경령 반응이 되겠죠. 광경령. 그래서 이 광자극에서 간지성, 이 발작과 유발되는 경우 나왔죠. 광경령. 그 다음에 수면 유발도죠. 수면 유발. 이 수면 유발은 그 설립과 액티베이션에가 SA라 그러고 각성체 볼 수 없다는 이상 소견이 이 스테이지 1, 2 이 얕은 수면 단계에 출현하기 쉽다 해놨어요. 그러고 이 깊은 수면기나 그 렘 수면기에서는 이상파 출현이 그렇습니다. 특히 이 스테이지 1, 2, 특히 스테이지 2가 되겠죠. 이 스테이지 2 수면 2단계에서 이런 그 이상 뇌파 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수면 유발법을 주로 이용이고 약물 수면 유발법도 있겠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보면 이 자연 수면 유발법에가 이 수면 초기에 스테이지 1, 2에서 적어도 10에서 20분간 저까지 기록한다. 그래서 특히 이 얕은 수면기 스테이지 2를 길게 기록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특히 얕은 수면기 스테이지 2를 길게 기록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수면기에 들어가면 박수를 가볍게 치거나 이름을 불러 각성시킨다. 각성할 때까지의 과정을 기록하고 각성 후에도 2 내지 3분간 기록을 계속한다. 그래서 이 반응을 보면 정상 반응은 수면 단계에 따른 뇌파 반응과 동일하고 이 이상 반응으로서 보면 이 관자부 극화죠. 관자부. 이 정신운동 발자국. 그리고 이 14엔드 6Hz 양성극화, 이 자율신경계 발작이죠. 그 다음에 이 음자극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K복합파가 되겠죠. 2 내지 3상승의 높은 진폭 느림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아까 음자극으로 이 얕은 수면시 각성 반응이죠. 각성 반응. 그 다음에 인공상물의 원인 및 제거법인데, 인체 유래 자본배가 눈운동, 근전도, 심전도, 맥파, 땀, 그 다음 몸 움직이, 호흡, 금속어치, 기타, 쭉 나오고 있죠. 딸꾹질, 현동, 다리 떠기, 신장, 필수는 있거든. 그래서 이 눈운동에 대한 거 보면 주로 이마 부위에 톱니 모양의 느림파 출현. 요 부위가 되겠죠. FP1. 그 다음 FP2. 요랑 톱니 모양의 느림파 나다. 그래서 이 눈뜨기, 눈감기가, 이 원인은 눈뜨기, 눈감기, 눈깜빡임 때 출현한다. 그래서 해결책은 안대나 두꺼운 끝으로 눈을 덮어주는 거예요. 요 눈운동이고, 이마부의 톱니 모양의 느림파가 출현. 원인은 눈뜨기, 눈감기, 눈깜빡임 출현. 해결책은 안대나 두꺼운 끝으로 눈을 덮어주는. 그래서 요 그림으로 여기 되겠죠. 요거. 그래서 이 톱니 모양의 느림파를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근전도. 이 근전도는 형태가 극파 모양이죠. 이렇게. 이 극파 모양이 근전도. 그래서 원인은 침상기일 때, 얼굴 찡그릴 때, 몸이나 머리 힘 들어갈 때, 치아를 꽉 물었을 때, 불안 및 긴장할 때, 파킨슨 병의 출현. 이 해결책으로는 요선한 것처럼 안정상태 유지 및 입을 가볍게 열도를 하면 사라진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 근전도죠. 이거 극파 모양을 한다. 그 다음에 요 심전도 나오고 있죠. 심전도. 이 심전도의 카리스 성분이 이 극파 모양으로 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카리스파하고 이 일치해가 이게 스파이크가 나타나요. 스파이크. 이 카리스파하고 일치하는 요 스파이크가 나타나요. 이 스파이크 나타나죠. 스파이크.
요 스파이크 나타나요. 그래서 이 심전도의 카레 성분이죠. 심전도의 카레 성분이 이 극파 모양으로 이렇게 극파 모양으로 이렇게 지금 동그라미처럼 이 극파 모양으로 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맥파가 나오죠. 이 맥파는 이 지속성의 국소성의 느림파 모양으로 느림파 모양의 율동적인 그 바닥선 동료혼입니다. 그래서 요런 그 맥파 맥파죠, 맥파. 그래서 이 그 느림파죠. 느림파하고 이 바닥선 동료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맥파의 형태는 이 느림파 모양, 이 바닥선 동료 혼입니다. 그래서 원인은 정극이 앞간자부 동맥혈관 위에 위치한 경우다. 해결체는 정극 위치를 바꿔주는 거죠. 정극 위치를 약간 바꿔주면 제거된다. 이 느림파 모양 바닥선 동료, 이 맥파. 그 다음에 그 땀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이 땀으로 인해 이마부나 뒤통수 부위에 느린 이 바닥선 동료, 이 습파 모양이죠. 마찬가지로. 느린 바닥선 동료, 기선 동료, 습파 모양을 출현. 그래서 전극 주변에 땀을 닦거나 뇌파실의 온도, 습도, 환기 조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형태는 피부 전기 반사로 이 느릿한 바닥선 동료 형태로 출현한다. 느릿한 바닥선 동료. 그래서 이 원인은 요거죠. 땀에 의한 이마부나 이 뒤통수부의 출현. 그래서 이 해결책도 보면 전극 주변에 땀을 닦아 좀 해놨어요. 뇌파실의 온도, 습도, 환기 조절하는. 그래서 이 바닥선 동료 써놨죠. 호흡의 동료나 피부 전기 반사 등에서 이 느린 파형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땀에 의한 바닥선 동료가 심할 때는 시정수 점검한다. 낮춘는다 해놨죠. 시정수. 그래서 이런 그 바닥선 동료 현상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몸 움직임 체동함 보죠. 이 건전도 수반하는 이 바닥선 동료 마찬가지로 이 느릿파 알파 형태의 문제, 몸의 움직임이나 긴장이 심한 경우처럼 해결책은 몸 움직임을 제거하거나 긴장 풀어준다 해놨어요. 그래서 바닥선 기운을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 소요해놨죠. 그래서 이 몸 움직임의 그 파형이죠. 그 다음에 호흡에 대한 거 보면 이 호흡에 일치하는 거 마찬가지로 이 느린 바닥선 동료 나타나요. 그래서 이 해결책은 정극 위치나 베개 상태 바꾸거나 유도선을 복부에 놓지 않도록 한다. 그 다음에 금속 의치 나오죠. 이 금속 의치 착용자의 상하의 체가 맞닿을 때 극파 모양이 출현하겠죠. 그래서 이 해결책은 의치를 벗거나 끄지를 가볍게 물러 특유의 움직임 방지하면 되게 되나. 그래서 이 정리 부분 보면 이러한 느림파 형태, 습파상 혼입되는 것은 이 눈 운동, 그 다음 맥파, 그 다음 몸 움직임, 호흡 변화. 그 다음 빠른파 형태, 소파상 혼입은 건전도, 심전도, 몸 움직임, 금속의치. 그래서 이 느림파 형태로 혼입되는 건 눈 운동, 맥파, 땀도 있죠, 땀. 그 다음 호흡. 이 몸 움직임은 느림파, 빠른파 다 있죠. 그리고 건전도, 심전도, 급속의치는 이거, 이 빠른파, 이거 극파상이 되겠죠, 극파. 그 다음에는 이 수면 다운 검사죠. 이 수면 다운 검사 보면, 이 수면 다운 검사는 이 폴리소모그래피가 이 PSG 해놨죠, 문자다가. 정의 보면 수면 중에 연속적인 생리적 변화 기록하는 검사다. 수면 뇌파하는 그 다름 해놨어요. 수면적인 연속적인 생리적 변화 기록. 그래서 이 목적은 수면의 구조를 알 수 있다. 수면의 기능, 수면의 양과 질, 수면 장애 진단, 향후 치료 방향 결정. 특히 떠난 것처럼 수면 무호흡증, 그 다음 비면병, 발작성 수면, 이 불면증, 심한 코골이 검사에 유용하다. 그러고 이것도 잘 봐놔야 되겠죠. 수면 다운 검사, 검사 항목.
이 뇌파, 심전도, 근전도, 안전도, 수면 중의 호흡기록, 수면 중 호흡기록, 그 다음 수면 체위, 그래서 수면 중 호흡기록, 수면 체위, 그 다음 산소 포화도, 코골이 등을 동시에 기록한다. 첫 번째, 뇌파는 수면에 양하고 단계의 질적 평가가 된다. 이 전극 부착부위 4개에서 6개 나왔는데, 뒤통수부, 중심부, 시설이 C4, 뒤통수 오너프, 중심부 시설이 C4, 이마부, F3, F4. 그래서 뒤통수부의 알파파 수면신도의 불교에 용이합니다. 그 다음, 장시간 기록할 때 몸의 움직임에 의한 전극이 떨어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 콜로디온으로 고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놨습니다. 이 안전도 보죠. 수면 깊이에 따른 눈동자의 움직임 관찰하는 거. 이 렘 수면기 관찰이 되겠죠. 수면 깊이에 따른 이 눈동자의 움직임 관찰. 그 렘 수면기 관찰. 그 다음에 이 전극 부착 부위 2개 해놨어요. 이 한쪽 눈안 가쪽 주위에 위쪽 1cm죠. 반대쪽 눈안 가쪽 주위에 아래쪽 1cm죠. 그 다음 근전도. 이 근전도는 수면 깊이에 따른 근긴장의 정도 관찰, 수면 깊이에 따른 근긴장의 정도 관찰, 이 렘 수면기 관찰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 지속적인 하지 불안 증후 관찰. 그 다음에 전극 부착 부위도 이 턱근전도 요 3개, 턱근전도. 그래서 턱의 중앙 부위 1개, 턱 밑에 2개 해가지고 그림상에 잘 나와있죠. 턱 중앙 부위 1개. 그 다음 턱 밑에 2개 있어. 이 턱근전도 3개. 그 다음에 이 다리 근전도 주로 요 앞전강근, 요거 중요한 의미가 있죠. 앞전강근. 주로 이 앞전강근에 부착한다. 그림상에 앞전강근에 주로. 다리 근전도 주로 앞전강근에 부착. 그래서 수면 시작 직후에 렘 수면 상태 출현하면 기면증, 발작성을 좀 해놨죠. 수면 시작 직후에 렘 수면 상태 출현하면 기면증, 발작성 수면 하시. 자, 2교시 수업은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